자, 음함수와 미분은 앞에 그 미분 개념하고 연관이 되는데 미분 배운 지가 좀 됐으니까 좀 까먹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먼저 보여드리고 바로 발전시켜서 음함수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좀 잘 보셔야 돼. 자, 오랜만에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함수값 있어요. 여기 이제 y는 fx고, 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해주면은 이 두 점을 비교했을 때 x 값이 요만큼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 델타 x, y 값은 요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델타 y 또는 델타 fx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면 x가 a로 가면 함수 값도 이쪽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렇죠? 해서 아주 많이 가까워졌다고 치면, 자, 일단 눈에 보이게 그릴게. 하지만 실제로는 두 점이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가까워지는 거죠. 극한을 이용해서 이제 보내버리면. 그러면 요 아주 작은 x의 증가량을 dx라고 하는 거고, 아주 작은 y의 증가량을 dy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dx분의 dy, x가 a인 지점에서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f-a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함수의 미분을 배울 때는 이 표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표시한 거거든. 그러니까 미적분 원에서는 다항함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f-a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음함수는 여기 있는 이 녀석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원래는 이거란 말이야. 이걸로 모든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자, 어떻게 됐었죠? x-a가 뭐죠? 델타 x. 그 다음 fx-fa가 뭐죠? 델타 y 또는 델타 fx.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x가 a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철저하게 공부할게요. 기왕 하는 거니까. 그러면 x가 a로 가면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간다고 생각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외워질 게 많아지는 거야. 그렇게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한번 읽어봐. a, fa. 이게 딱 서 있는 점이죠? 여기 a, fa 서 있는 점이에요. x, fx. 여기 이렇게 막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점이죠. 그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a로 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 있는 이 점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다. 맞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쉽습니다. 움직이는 점이 서 있는 점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그 형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형태를 여기 있는 식하고 접목을 시키면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x가 a로 가면 dx가 되고 얘가 dy가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요만큼이 a죠? 요만큼이 델타 x예요. 근데 델타 x를 귀찮으니까 h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귀찮아서예요. 그러면은 a에다가 h를 더하면 요게 나오는 거 맞죠? 요렇게. 그쵸? 그러면 요건 뭐라고 쓸 수 있어? f a 플러스 h니까, 자,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같은 소리라는 거죠. 같은 소리. 자, 그 다음에 해볼게. 잘 봐. x에다가 a 플러스 h 집어넣어도 되죠. 표시만 바뀐 거예요. 표시만. 그럼 a 플러스 h를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h가 0으로 가면 얘가 얘를 향해서 가는 거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a, fa를 향해서 a 플러스 h, fa 플러스 h가 h가 0으로 가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잖아. 근데 재밌는 건 x, fx하고 a 플러스 h, fa 플러스 h는 같은 점이라는 거죠. 왜냐면 a에다 h 더한 게 x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같은 식인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a를 지운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a를 지우면은 공식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데
A를 살려놓고 생각하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원래 같은 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요렇게 공부를 하면 또 외울 필요가 없는, 외울 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됐죠? 헬로 이해하셨어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고, 하나 더 발전시켜 볼게. 자, dx분의 dy를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임의의 x에서, 지금 위에서 한 거는 a라는 특정한 점을 향해서 간 거고요. 요번에는 임의의 x에서 f-x를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음함수와 미분에서는, 음함수의 미분에서는 요 표시는 쓰지 않습니다. 자, 요 앞에 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임의의 x니까, f-x니까 x에서의 그 미분 개수를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이상해져요. 많이 이상해지죠? 그죠? x-x면 이거 완전 0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a에다 x를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지워지면은 또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던 모양이 나오는데, 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f-x, dx분의 dy는 이렇게는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임의에 요거요. 여기 x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 점하고 그거 h가 0으로 가면 바로 옆에서 달려오는 점하고 두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h가 0으로 갈 때 얘는 뭘 뜻하는 거죠? 요 아주 작은 x의 증가량 dx를 뜻하는 거고, 여기 있는 위에 거는 아주 작은 y의 증가량 dy를 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겠니? 그치? 자, 이제 dx분의 dy를 전체를 기호로 보지 마시고, dx가 뭐죠? 임의의 x에서의 아주 작은 x의 증가량, dy는 아주 작은 y의 증가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dx분의 dy를 이렇게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정도. 오늘 우리가 하는 음함수의 미분에서는 이 식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얘가 이런 뜻이다라는 걸 알아야 내용을 연결해서 발전시켜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어때? 아시겠어요? 네, 요까지 이해하시죠? 네, 요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음함수의 미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운 걸로. fx가 x제곱이에요. 그러면 f-x가 2x다. 미적분 원에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했었던 내용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했기 때문에. 그쵸?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 봐. 요거를 뭐라고 바꿔 써야 되냐면, y는 x제곱이라고 한번 바꿔 써볼게요.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했죠? f-x는 dx분의 dy를 계산하는 작업이라 했잖아요. 그죠? 원래 뜻은 그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해도 돼요. 이렇게. 이거 내가 만든 표시 아니고요. 미분을 맨 처음 만든 수학자가 만든 표시예요. 자, 근데 y가 뭐였죠? x제곱이죠, 지금 현재. 그쵸?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돼요. 네, 다 옳은 표시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상한 표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표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래 있는 표시입니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 x제곱이라는 x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하시듯이 미분 공식 외우고 있잖아요. 그 공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그럼 답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표시만 지금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음함수의 미분이 뭔지 전체적인 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계산 스킬을 한번 잘 배워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어요. y제곱. y제곱이라는 y에 관한 식이 있는데 이거를 x로 미분을 하려는 거예요. dx분의 d면은 x로 미분을 해라. 그쵸? dx분의 d, y제곱의 변화량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는 어려운 거죠. 왜냐면 아까 위에서는 x로
x에 관한 식을 미분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전혀 없지만 밑에서는 x로 y에 관한 식을 미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저거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문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부터 집중력 확 올려봐. 잘 봐. y에 관한 식은 뭐로 미분할 수 있을까? 당연히 y로 미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문자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dx를 dy로 바꿔야만 요게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다음 줄 보세요. 지금 dy라는 거 여기 없었던 거죠, 원래. 그쵸? 얘 사라져야죠. 그럼 여기다 dy. 이렇게. 그럼 요거랑 지워지는 거예요. 잠깐.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 했지? dx를 내가 자꾸 뭐라고 표현했지? x의 증가량이라고 표현했죠. 변화량. 또 dy는 뭐죠? y의 증가량 또는 y의 변화량이라고 자꾸 표현했잖아. 양이야, 양. 그러니까 요만한 양이라고, 아주 작은 양일 뿐이라고. 그치? dy는 로그 같은 기호가 아니라고 어떤 양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지워도 상관이 전혀 얘랑 약분을 해도 상관이 전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양을 가지는 거니까. 지금 내 말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로그가 있고 여기 로그가 있어. 로그를 지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건 기호잖아. 맞지? 하지만 얘는 y의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약분해도 상관이 전혀 없는 거란 얘기예요. 자, 이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죠? x가 있었죠? 똑같은 식이에요. 이 두 식이 똑같은 식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은 음함수와 미분은 실질적으로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y제곱을 y에 관한 식이에요. y로 미분하면 뭐 나오죠? 2y. 그리고 뒤에 dx분의 dy가 이렇게 붙는 거죠. 대부분의 여러분들 친구들은 이 과정을 그냥 암기해서 쓸 겁니다. 우리는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dx분의 dy가 왜 남은 거죠?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번 봐. y에 관한 식을 미분했네. 근데 x로 미분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y에 관한 식은 y로밖에 미분을 못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dx는 뭐죠? 원래 내가 dx로 미분, x로 미분을 하고 싶었어. 하지만 y에 관한 식이라서 y로 미분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 라는 증거입니다. 이 뒤에 남아있는 것이. 다시 dx가 뭐죠? 밑에 있는 거 뭐죠? 원래 내가 미분은 dx로 하려고 했어. x로 하려고 했어. 근데 식이 y에 관한 식이라서 y로 미분했다는 근거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건 뭐로 미분한 거죠? y로 미분했다는 뜻이 되겠죠. 원래는 x였고. 이렇게. 이해가시죠? 납득이 가시잖아요, 납득이. 그쵸?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선생님이. 자, 원의 방정식이에요. R은 숫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화시켜서 써봤어요. 자, 이렇게 XY에 관한 식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dx분의 dy가 뭐냐 이렇게 계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x도 x제곱이라고 식으로 돼 있고요. y도 y제곱이라고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둘 다 지금 xy에 관한 식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y는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모양이 아니란 말이지. 자, 이럴 때 대응법은 요렇게. 괜찮아요? 양쪽을 dx분의 dy를 물어봤으니까 양쪽을 x로 미분을 할 계획을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거예요. 미분할게. x로 미분할게 이런 뜻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얘는 x에 관한 식이니까 x로 미분하면 2x가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네. 그 다음 얘는 x로 미분 못하죠? x로 미분 못해요. y에 관한 식이니까. 그럼 뭐로 미분할 거야? y로 미분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dy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계산을.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줘야 돼? 원래 x로 해야 되는데 y로 했어. 미안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자, 얘는 숫자니까 뭘로 미분하든 무조건 0이 되겠죠. 해서 정리하면은 dx분의 dy 이 형태의 식에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넘어가면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이 dx분의 dy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할 줄 아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면 한 단계만 더 가볼까요? 거기까지 하면 끝이거든요. 자, 한 단계만 더 가볼게. 자, 집중력 잃지 마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여전히 R은 상수예요. 자, 여기서 무슨 짓을 시키냐면 우리한테 양변을 T로 미분해봐.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속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속도 가속도에 관한 내용을 배울 때는 지금처럼 미분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요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T로 미분하려니까 쓰세요. 이렇게. 이 작업을 생략하지 마세요. 이 작업을 생략해서 암산하지 마세요.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배워서 바로 오늘 암산하는 건 별일이 아니지만 나중에 가면은 근본이 흔들리면은 다 헷갈려 버리는 거야. 반드시 쓰는 작업을 매 문제마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 해볼게. X에 관한 식이에요. T로 미분할 수 없어요. X로 그냥 미분하세요. X로 미분하면 2X죠? 자, 이제 뒤에다 뭐 적어주시면 돼요? 원래 T로 미분해야 되는데 X로 미분했어요. 이런 얘기죠. 괜찮아요? 자, 점점 빨라지죠? Y제곱, Y에 관한 식이에요? 그럼 나 Y로 미분할 거예요. 하세요. 그냥 Y로 미분 이렇게. 뒤에다 뭐 남겨? T로 미분해야 되는데 Y로 미분했다. 미안해. 이렇게. 근거를 남겨주는 거예요. 얘는 숫자니까 0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별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dt분의 dx가 문제에서 먼저 가르쳐주고 x값과 y값을 구할 수 있게 문제 조건이 있어서 툭툭툭툭 대입하면은 dt분의 dy가 계산되는 뭐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간다는 거지. 오케이? 모든 이 문자가 섞여 있을 때 변수가 많을 때의 미분에 관한 모든 내용을 지금 내가 설명한 것만 딱 장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충분히 납득 가셨죠? 그러니까 어떤 문자로든 어떤 식이든 다 미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왜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부르는지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걸로 할게. 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양함수의 표현이다. 양함수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한쪽으로 넘겨서 뭐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음함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함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한쪽을 0으로 만들고 싹 다 몰아넣으면 음함수 표현법.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 y가 있으면은 양함수 표현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그냥 부른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써 있다고 칠게.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 원이라는 거는 원 자체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쪽을 넘겨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거를 우리가 음함수 표시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함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왜 이렇게 부르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배운 음함수의 미분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돼 있을 때 미분하는 스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지금 이 형태의 식에서 dx분의 dy를 물어봤으니까 양쪽을 x로 미분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처음에 시작을요. 그럼 이제 암산 조금 섞어서 해볼게요. 잘 보세요. 네. 일단 얘는 x로 미분하면 2x. x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했기 때문에 뒤에다가 별다른 걸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얘는 y에 관한 식이니까 y로 미분을 했어요.
뒤에다가 dx분의 dy를 남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우측을 하는 거를 잘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그리고 다시는 틀리는 경우 없도록 하세요. 이런 건 못 도와드려요. 자, EXY니까 2를 먼저 써요. 그럼 이제 XY가 남죠? X도 식이고 Y도 식이에요. X도 변수고 Y도 변수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되지. 둘 다 문자, 둘 다 상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거를 X로 미분하면 1이죠. 뒤에 거 써주세요. 앞에 거를 쓰고요. 뒤에 거는 Y니까 X로 미분 못하죠. 그러니까 Y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Y로 Y를 미분하면 1이잖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X로 미분해야 되는데 Y로 미분했다라는 걸 남기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오케이? 다시는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고 넘겨서 dx분의 dy로 정리하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것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이 얘를 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2,1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점은 있고요. 기울기만 알면 끝나는 거거든. 그럼 이제 기울기라는 걸 뭐냐면은 잘 봐. 우리 미적분 원에서는 2,1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면 f-2를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항함수만 배웠기 때문에 f-2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식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xy가 뒤섞여 있고 y도 루트 y라고 지금 무리함수로 변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양함수가 아니라 y는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f'이라는 그 표시를 버리시고 위의 점 2,1이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계산하면은 그게 기울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x좌표가 2고 y좌표가 1이니까 x가 2고 y가 1일 때 dx분의 dy가 몇인지 알면 돼. 이거는 절대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걸 떠나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대입이 돼 있으셔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서 기울기를 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앞으로. 오케이? 이따 이거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dx분의 dy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x야. x로 미분하면 1이야. 마이너스 3이야. 자, 그 다음에 루트 y를 지금 y로 미분할 거예요. x로 미분 못하니까 그러니까 루트 y를 미분하면 2루트 y분의 1이 되거든요. 그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2루트 y분의 1. 자, x로 미분해야 되는데 y로 미분했으니까 dx분의 dy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은 미분하면 0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럼 봐봐.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dx분의 dy가 계산이 되거든. 그러면 거기다가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지금 어차피 2하고 1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x, y에다가 이 2를 집어넣고 나서 정리를 해도 답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식이 복잡해지면은 그 복잡한 식을 끙끙 매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 아이들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대입할 거 아니에요.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대입해서 숫자로 만든 다음에 계산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훨씬 쉽단 말이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x 없어. 그럼 됐어. y가 1인데 여기가 1이야. 집어넣어봐.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dx분의 dy다. 이렇게 되겠죠? 자, dx분의 d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고 3분의 2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4. 됐나요? 그쵸?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울기가 등장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4인 걸 써보세요. y-1은 3분의 4 곱하기 x-2 이렇게. 빙고. 접선 찾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5,2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요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이 파트는요. 네. 자, 우리 음함수 미분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포물선을요. 포물선을 한번 그 x1, y1이라는 저 위에 있는 점에서 기울기도 찾고 접선도 찾는 방식을 교과 과정에 맞춰서 음함수로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7차 과정까지는 판별식을 이용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문제는 등장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첫째 미분을 할게요.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y에 관한 식이니까 y로 미분을 해요. 그리고 뒤에다가 x로 미분해야 되는데 y로 미분했다. 4p는 숫자고요. 자, x로 미분하는 중이에요. x를 x로 미분하면 1이더라. 이렇게. 간단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넘겨서 써보면 dx분의 dy는 y분의 2p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이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dx분의 dy를 계산하긴 하는데 x가 x1일 때 y가 y1일 때의 기울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x가 없으니까 x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y에다가 y1을 집어넣어서 기울기를 완성합니다. 자, 요게 이제 기울기인 거죠. 자, 그럼 접선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점을 지나고 요게 기울기니까 네, 이렇게 되나요? 그죠? 네, 썼어요, 접선. 근데 길어요, 복잡하고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쏘리. 얘를 여기로 곱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넘겼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가요, 여기 있는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y1 제곱은 4px1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테이프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위의 점이니까. 자, 저걸 왜 구했냐면 요거를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뭔가 좀 비스무리한 형태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비스무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땡겨다 쓸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 너 일로 와.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짜증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요. 지금 요걸 2p로 묶으면 x 플러스 x1이 되는데 그쵸? 원래 식이 여기가 4p였었으니까 요거를 4p로 만들어 볼게. 자, 4p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2분의 x 플러스 x1 되는 거 맞죠? 그쵸? 네,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이 잘 들어보세요.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이걸 하고 이걸 해서 여기까지 도착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한번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만들어 드린 이 과정을 문제를 풀 때마다 반복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요거를 외웁니다. 다들 외워요. 그럼 어떻게 외우는지 보여드릴게. 자, 선생님 봐.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그대로 접목해 볼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외우면 힘드니까
요령을 한번 피워봅시다. y제곱은 4px잖아요. 그것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이죠. y제곱 대신에 이렇게 y1, y를 대입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거예요. 이건 암기예요. 이 과정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쵸? y1, y. 그 다음에 4p 곱하고요. 여기 x 자리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x 플러스 x1. 그렇죠? 자, 힘겨우시겠지만은 한두 번 외우다 보면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y제곱 대신에 뭐 들어갔어요? y1, y. x 대신에 뭐 들어갔어요? 2분의 x 플러스 x1을 대입하면 그 과정을 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선생님이 연결해 볼게. 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포물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자, 이것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지금은 x제곱이죠? 아까 그 과정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생략하세요. 생략하시고 y제곱이면 y1 곱하기 y를 넣었잖아요? 그죠? x제곱이면은 여기가 x1이니까 x1, x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희망이 보입니다. 모든 걸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4p 곱하기 자,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죠? 아까 x 대신에 뭘 집어넣었죠? x의 1차 2분의 x 플러스 x1 집어넣었죠. 그 여기다는 뭘 집어넣으면 내용이 맞아 떨어지겠어요.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6줄이 넘어가는 그 긴 과정을 싹 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까 내가 보여드린 것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접선은. 또 들어오셨어요? 자, 시작한 김에 끝을 볼까요? 그러면 타원 해볼게요. 자, 타원이 어떻게 생겼더라?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것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을 찾아라. 음함수 미분해서 기울기 찾아서 x1, y1 대입하고 정리하고 그럼 이거는 이제 10줄이 넘어가는 거예요. 훨씬 복잡하거든. 자, 근데 희망적인 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x제곱이고 y제곱이죠. 둘 다 제곱돼 있죠. 앞에서 우리가 어떤 요령을 배웠죠? 제곱 대신에는 곱하기 그 다음에 x 1차식인 경우에는 2분의 x 플러스 x1 이런 식으로 넣었잖아. 그러면 지금은 둘 다 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x1, x 제곱이니까 또 여기다가는 뭘 넣으면 되겠어요? 요걸 넣으면 되겠죠? y1, y. 그럼 이제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외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원리 파악을 해보세요. 아까처럼 다 증명하면 돼요. 근데 하지 마세요. 그거 할 시간 없으니까, 우리. 자, 그 다음 또 쌍곡선 해볼까요? 쌍곡선? 자, 쌍곡선은요. 여기가 1로 끝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1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자, 둘 다 마찬가지인데 위의 점, 이것 위의 점 x1, y1이 있다고 칠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자, 접선이 어떻게 되죠? 제곱이니까 x제곱 대신에 y제곱 대신에 적어주면은 접선이 바로 등장하는 거죠. 맞나요? 그쵸? 자, 그럼 이제 행복해졌어요, 선생님은. 왜냐면은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머릿속에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따로 외울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예, 그건 바보짓이고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x제곱이 있으면 x1, x. 그러니까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이야. x제곱이 보이면 x1, x. y제곱이 보이면 y1, y. 맞죠? 그 다음 x가 보이면 2분의 x 플러스 x1. 요거 좀 위험합니다. 잘 외우셔야 돼. y는 2분의 y 플러스 y1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거 4개만 진짜 외우면은 문제 나오면 갖다 막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또 희망적인 것은 잘 봐. 접선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기본 형태에서만 물어보고 있었어요. 평행이동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 자, 근데 좋아. 만약에 평행이동한 거를 물어봤다고 칠게. 잘 봐. 그러면 역으로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기본형을 만들어. 그리고 그 접점도 같이 데려와. 자, 봐봐. 포물선이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딴 데 있어. 여기 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치? 시작. 이렇게 같이 와. 됐지? 그러면 이 간단한 식을 이용해서 접선을 찾아. 그리고 다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해하셔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집에 있는 그 평행이동된 쓸데없는 공식을 하나도 안 외우셔도 돼. 그거는 외우지 마. 그거 외울 시간 있으면은 딴 거 외웁시다. 시간 아까우니까. 어차피 수능에서는 이 안에서 나올 확률이 95%, 6%, 97% 이렇게 되거든요. 3, 4%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평행이동해 같이 와. 접선 찾아. 그 다음에 그 접선을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주면 금방 나온다고요. 논리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차 곡선에서 기울기가 주어지고 접선을 찾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y제곱은 4px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자, 요거를 찾는 걸 한번 같이 해봅시다. p가 양수라고 칠게. 일단 이렇게 생겼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접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접선 있잖아요. 얘를 계산해봐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공식 교육 과정 안에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얘를 x1, y1이라고 놔요. 얘는 기울기 m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직선이 y1, y는 4p 2분의 x 플러스 x1이란 말이죠.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하면 2p 되고 y1분의 2px 더하기 2px1이 되고요.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m이란 뜻이죠. 그리고 얘가 이 위의 점이니까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y1 제곱은 4px1이 이렇게 성립하겠죠. 대입한 거예요. 이거랑 두 개를 가지고 마구마구 정리를 해서 요거를 간단하게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 m분의 p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해보시란 얘기가 아니야. 지금 대충 설명하잖아. 그치? 자, 내 말 잘 들어. 지금 내가 간단하게 설명한 거는 포물선은 그나마 할만해. 포물선은 계산을 좀 할만한데 타원 쌍곡선 가면은 계산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많이 어렵고 많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예 해주지도 않아 선생님이. 어차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문제가 나왔을 때 혹시라도 접선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그 긴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 고3 학생 중에 어느 한 명도 그렇게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차 과정의 잔재, 7차 과정에서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증명을 하는데요. 그럼 판별식으로 하면 간단한가요? 아니에요. 판별식으로 해도 되게 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7차 과정인 너희들 선배들도 내가 지금부터 적어주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공식은 의무적으로 싹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접선에 2차 곡선의 접선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이 엄청 높은 거야. 그걸 외우지 않는다라는 거는 공부를 하겠다는 뜻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집에 가서 진짜 100번 쓰기를 하셔서라도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하면 얘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은 y는 mx, 뭐 당연히 기울기가 m이니까 mx 플러스 m분의 p가 돼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얘는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하지만 내신에서는 활발히 다뤄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수능 때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살짝 외우는 정도, 요 정도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얘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빨리 외우는 방법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무식하게 외우라고 시키는 경우가 지금 거의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란 말이지. 여기는 약이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또 아직 안 끝났어요. 타원 가야죠, 타원? 자, 이 녀석의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찾아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죠? 이제 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선생님 왜 플러스 마이너스죠? 타원 한번 상상해봐.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기울기 가지는 접선 두 개인 거 보이지? 답이 두 개인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야.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네, 강력하게 암기해 주세요. 강력하게. 자, 그럼 이제 또 쌍곡선 해야죠. 자, 쌍곡선은 여기가 이제 1인 게 있고 마이너스 1인 게 있어요. 자, 1인 거부터 한번 적어볼게.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서 행복해요. 자, 여기까지도 똑같아서 행복해요. 여기만 바뀌어요, 이렇게. 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럼 위에 거 확실하게 외우면 밑에 거는 좀 보너스입니다. 그쵸? 네, 요 정도까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 남았죠? 해야죠. 자,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러분들 상당히 짜증나게 할 겁니다.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그럼 여기가 뭐로 변하냐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이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연관성을 줘서 외우려고 하면은 완전 망해요,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별개의 5개의 불편한 이 식을 강력하게 암기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아니면 문제 나올 때마다 음함수 미분을 하셔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더 가치가 높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라고 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거의 없으니까, 그쵸? 예, 이유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외워주세요. 자, 책을 잠깐 볼게요. 안 쓰셔도 돼요. 책에 있어요. 자, 어디 있는지 말씀드릴게. 58페이지에 보면 거기 맨 밑에 리마크 있죠? 자, 리마크에 타원, 쌍곡선 다 돼 있고요. 그 바로 위에 y는 mx-m제곱 p 있고요. 그 바로 위에 y는 mx 플러스 m분의 p가 있다는 걸 보실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줄을 쫙쫙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대표 유형 23번, 24번, 25번 이 내용을 설명할 건데 이 세 가지를 개념 23이라고 해서 이 책에서는 지금 묶어놨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그냥 개념으로 바로 배우면 접근이 잘 안 돼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가 모든 책이 다 설명이 좀 부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떠드는 거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복잡한 거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자, 사력을 다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이 정도가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정도가 나오면 3점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푸는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무슨 얘기인지 볼게. y제곱은 마이너스 4x면 이렇게 생겼어요. 2,1이면 여기쯤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2,1이라는 점은 곡선 밖에 있어요. 곡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y1,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괄호 열고 2분의 x 플러스 x1 공식 이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 점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니까 곡선 위에 있을 때만 그 공식은 사용이 가능한 거다 이 말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접선을 지금 두 개를 그릴 수 있거든요. 이 두 접선의 방정식 자체를 한번 구해봐. 이렇게 지금 물어봤단 말입니다. 자, 여기는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내가 당연히 다 가르쳐 드릴 거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는 첫 번째 풀이 방법을 써야 돼. 두 번째를 풀면 망하고요. 어떤 문제는 두 번째 걸 써야 돼. 첫 번째 걸 쓰면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풀이 책들에서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풀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컸어요. 접선을. 근데 보니까 여기가 접점이에요. 여기 있는 건 곡선 밖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접점을 x1, y1이라고 선생님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지정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일단 이 접선을 쓸 수는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적을 수는 있답니다. 그쵸? 물론 x1, y1이 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쵸?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점에서 그은 이 접선이 요 점을 지나가는 거 맞죠? 그러면 얘가 어디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여기서 그은 접선이니까 이 접선의 위에 이 점이 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대입을 하는 거죠. 자, y에다가 1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y1. 자, x에다가 2 대입할게요. x에다 2 대입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x1. 자, 이렇게 되네요. 정리하면 y1은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4라는 식을 하나 뽑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괜찮지 않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하나씩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얘가 이거 위의 점이죠? 접점이니까. 그쵸?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식이 또 등장하죠. 그러면은 x1, y1에 관한 식이 있고 여기 x1, y1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y1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제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x의 1에 관한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x1 값하고 y1 값을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산수가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얘를 계산을 하면 잠깐만요. 집중력 잊지 마세요. 자, x1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x1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당시에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요. y1 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 나오고요. 4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연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쉬운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누군가요? 요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마이너스 4, 4는 여기겠죠? 자,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숫자를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었잖아요. 자, 저 두 숫자를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고 여기다 4를 넣고 정리. 또 이 숫자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서 정리. 하면은 두 접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 있는 공식만큼 정확하게 풀이 과정 통째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그냥 전체를 윤곽을 다 외우셔야 되는 아주 어려운 스킬입니다.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 푼 기법은 어디에 집중돼 있죠? 지금 푼 기법은 어디에 집중돼 있죠? 네, 접점의 좌표부터 접점의 좌표를 지정하면서 접점의 좌표를 찾아서 접선을 찾았기 때문에 얘는 접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푼 방식입니다. 문제풀이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방식은 언제 써야 되느냐? 솔루션 2까지 배운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푼 거를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적어주세요. 필기할 게 좀 많으니까 작게 적으세요. 자, 선생님이 그 솔루션 1은요, 접점을 중심으로 해서, 접점을 기본으로 해서 풀기 시작했잖아요. 자, 두 번째 솔루션은 기울기를 중심으로 해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느 게 쉬운지 보면서 한번 선생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자,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인데, 기울기를 M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 당연히 기울기가 몇인지는 우리 모르고 있고요. 그렇죠? 네.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써볼게. Y는 mx 플러스 m분의 p다라고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셔야 돼. 그걸 못 외우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걸 지우고요.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1 적으셔도 상관없죠? 괜찮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이 접선들을 지금 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죠? 2,2를 지나죠. 이렇게요. 당연하죠. 예. 거기서 그은 접선이니까.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 1은 2m-m분의 1이 되나요?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양쪽에 m을 곱할게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인수분 해볼까요? 자, m값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접선이 다 나왔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좀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스피드가 빠르다는 거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쵸? 네. 자, 일단 이걸 필기하시고 두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솔루션은 접점을 이렇게 지정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솔루션은 기울기를 m이라고 지정하면서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집중력을 또 많이 높이세요. 책이 없는 거니까. 양쪽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써도 결론에 도달은 다 합니다. 다 도달을 하는데, 자, 요 장면을 잘 들으세요. 문제에서 만약에 후반부에 이제 문제에서 접선 뭐 나오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접점의 좌표가 필요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오래 걸리고 짜증나거든요. 근데 접점의 좌표가 필요한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솔루션 1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요즘 문제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 접점의 좌표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애들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한번 내볼까요,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접선 걷어요. 해갖고 접점의 좌표를 PQ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할게. 삼각형 APQ의 무게중심 구해봐. 그럼 어때? 접점의 좌표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접선을 찾으면 안 돼. 접선 찾아서 어떻게 할 건데? 접선 찾아서 얘랑 다시 연립해서 이 점의 좌표 구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막 길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알아들어요? 밑에 걸 쓰시면 안 돼, 그럴 때는. 접점의 좌표가 필요할 때는. 됐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방향 설정 잘못되면 엉망진창됩니다. 그러면 밑에 거는 언제 쓰느냐? 문제에서 나중에 물어보는 걸 보니까 기울기가 필요하거나 또는 접선 자체의 식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가 있겠죠? 네. 기울기나 접선 자체가 필요할 때는 솔루션 2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밑에 걸로 푸셔야 돼요. 자, 이 원칙은 허투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외워야 이 단원 자체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오케이? 예, 계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예, 예, 적어주세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문제에 아직 설명할 것이 남았는데, 자, 여기는 이 문제에서요, 요것만 선생님이 0으로 바꿔볼게. 0,1에서 y제곱은 마이너스 4x에 그은 접선을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건데, 접점으로 시작하는 거 말고요, 기울기로 시작하는 걸로 지금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신 다음에, 풀어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게 발견이 될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기울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지금. 자,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요 점만 바꿔서 선생님이 지금 다시 풀어보라 했단 말이야. 만약에 접점이 필요해서 접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풀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평범하게 다 풀립니다. 필요한 것도 다 나오고. 자, 근데 기울기로 한번 시작을 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게 발견되거든요. 자,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m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1,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접선이 0,1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은 m 곱하기 0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죠. 자,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m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네, 그지?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죠, 그죠?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라고 해서 접선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상해요. 접선이 하나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커스 봐. 그려볼까? 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점은 여기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접선을 그려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점에서 이렇게도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거 맞지? 자, 이 노란색은 기울기가 몇이야? 이 노란색은 x의 증가량이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위에서 두 점을 이렇게 찍으면 x의 증가량이 0이잖아요.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없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이 식에서.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야, 그러면 이렇게 잡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접점, 그러니까 접선 자체나 기울기에 관한 문제면 무조건 기울기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쓰셔야 돼. 타원이나 쌍곡선 가면 풀이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공식을 이용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그 기울기 공식. 그러니까 기울기 공식을 많이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기울기가 없는 접선이 섞여 있을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0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 두 개를 다 쓰셔야 돼. 특히 내신에서는 주관식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왜? 요거 빼먹으라고요. 알아들으셨어요? 이해하시나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만약에 접선이 하나만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아, 역시 하나가 더 있었군. 요것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하면은 기울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푸실 수 있어. 단 접점의 좌표가 필요할 때는 무조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놓고 출발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됐죠? 네. 자,
접점의 좌표부터 시작하는 거는 거기 답지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기울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식이요. 16으로 나눠줘서 여기를 2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나눠주면은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게 해놨죠. 계산하기를. 근데 요게 요런 식으로 생긴 게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에도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x제곱 앞이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떨어뜨려서 3분의 16분의 x제곱이라고 관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요게 a제곱에 해당하고 요게 b제곱에 해당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 타원 밖에 있는 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여기다 4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6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그려봐도 아는 거예요. 숫자 한번 툭 대입해보면 아는 거잖아. 성립 안 하면은 곡선 밖에 있는 점이란 얘기거든. 밖에 있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m이라고 치고요. 접선을 써볼게.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 공식을 못 외우면은 이 방법은 영원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외우시고요. 그럼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요? 4,2를 지나죠? 왜요? 거기서 그은 접선이니까 이렇게. 네? 자, 대입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괜찮죠? 그죠? 네. 자, 넘어갑니다. 양쪽을 제곱하셔야 돼. 제곱하면 플러스 4 플러스 4가 사라져요. 해서 m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세요. 직접. 0 하고요. 또 하나가 2분의 3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네, 나와요. 해보시면. 그럼 이제 m이 0이야.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루트 4, 뿔마 루트 4니까 y는 뿔마 2가 나와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y는 2분의 3x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뿔마 네, 4가 나옵니다. 4. 자,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선이 4개나 나왔어요. 2개만 나와야 되는데, 그쵸?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지정하면서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반드시 그려보셔야 돼. 안 그러면 답을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맨날 하는 거. 자, y에다 0 집어넣어. 그 0 집어넣으면은 x제곱은 3분의 16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루트 3분의 16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6. 그 다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y제곱은 4니까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죠? 해서 이렇게 생긴 타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4,2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4,2는 대충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잘 들어.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y는 2죠. 그래서 여기는 얘만 실질적으로 접선이에요. 자, 또 여기서 접선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y절편이 음수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y절편이 음수인 거. 자, 이렇게 이것만 답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이 두 가지인 거예요.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기본 계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예,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이 느리면 아무리 내용을 잘 알아도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산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